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외총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은 형해화되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서 청와대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입니다. 경찰은 정부 조직의 하나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각의 지적처럼 경찰청을 경찰부로 승격해 경찰청장이 국무위원의 일원이 된다면 이 역시 경찰 장악이고 통제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입니다. 집단 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합니다.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습니까? 권력의 지팡이였습니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했습니다. 하명 수사의 핵심 인물인 울산경찰청장은 현 황운하 민주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울산청장은 여당인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유삼년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인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 세력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이 집단 행동을 하는 사이 치안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과 무관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삼아 집단 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사태가 협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민주노총의 극단적인 투쟁을 막았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대우조선은 11조 원의 혈세를 지원받고도 7조 원이 넘는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경영진과 노조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경영진은 국민 세금을 믿고 방만했습니다. 노조는 집단 이기주의로 일관하며 부실기업으로 흘러온 국민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노사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대우조선은 국민 세금의 밑빠진 독이 되었습니다. 정치권 역시 문제였습니다. 지난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의 강국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 친구인 박두선 조선소장을 대우조선 대표이사로 임명했습니다. 5년 동안 문제 해결을 못했으면 다음 정부가 일이라도 해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대표이사 자리에 알박기를 한 것입니다. 대우조선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그동안 부실 방만 경영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경쟁력 제고 및 획기적인 구조조정 방안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에게도 경고합니다. 다시 극한 투쟁을 시도하며 대우조선 정상화를 방해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주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경찰사상 초유의 단체 행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찰은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경찰이 숫자의 힘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다른 집단들의 불법 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권한 확대는 견제장치,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밀어붙이기에 따라 검찰과 다름없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는 불가피합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휘 역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집단 행동을 무조건 옹호하는 대신 반헌법적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반성하는 것부터가 순서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코로나19 재확산 등 국민 삶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문이 간신히 열렸습니다.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세 인하폭 확대,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등 민생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 배정을 들여다보면 정쟁, 발목 잡기에 매몰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직전에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에 배정된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잘못 수행한 정책, 학살 인사를 셀프 방어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입니다. 장관 출신을 해당 상임위에 보내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시절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중 17곳을 독식하면서 장관을 지낸 의원들을 출신 부처가 소속된 상임위에 배정하거나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기는 초유의 일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구 대통령 선거,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 배정을 희망했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만류했어야 합니다.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시절 추미애 장관과 함께 한동훈 검사를 무려 4차례나 좌천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2번째 무혐의 결론을 내리려 하자 지휘권을 발동해 이것도 막으려 했습니다. 이런 박범계 의원이 오늘 오후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겠다고 나선다니 그 후한무치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당시 국민의힘 당직자 목에 헤드록을 걸어 벽으로 밀어붙인 폭력 행위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는 희대의 부끄러운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과 함께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된 후 법사위를 희망하고 배정받은 것 역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빼고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인사 자녀들에게 진학, 취업 특혜를 주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내용을 보면 자녀들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 입학, 편입 혜택과 취업대 10%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편입이라는 단어가 눈에 유독 띕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명예회복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미 운동권 인사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서 운동권 인사들 뽑아주셔서 국회의원 시켜주시고 시장, 군수, 도지사도 시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명예를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다수당일 때 특혜도 받고 그것을 세습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용사이셨고 아내를 잃고도 엄마 없는 아이들을 조국에 두고도 전쟁터에 가셨던 분입니다. 살아서 돌아오셨지만 평생을 고엽제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자녀인 저는 힘들게 살았지만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어떤 특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을 뿐입니다.
지금 국회가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운동권 인사 자녀들에게 특혜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사적 채용 운운하며 공격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언급하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은근히 겁박했습니다. 그래놓고 며칠도 안 돼서 본인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권력의 사유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요. 왜요? 갑자기 왜요? 검수완박처럼 그냥 밀어붙이지 왜 협의를 한다고 합니까? 속내가 뻔히 보입니다. 국민의힘을 들러리로 세워서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었다고 협의했다고 두고두고 말할 게 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협치해주는 척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최근 방송에서 여러 인사들이 경제 걱정, 민생 걱정을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로만 국민 걱정했던 거였습니다. 속으로는 이번에 다수당일 때, 힘 있을 때 세금과 법으로 특혜받고 이익 챙길 생각만 했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자기들 수사 안 받게 하려고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 안 받게 하려고 공수처법, 쉽게 선거 이기려고 선거법, 다 들여다보면 결국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 위한 입법 활동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사적 채용 문제 삼고 공격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민주당이 공정하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모든 별정직 공무원을 공채로 채용하는 법부터 만들어서 통과시키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네, 지난주 대우조선 해양 하청 근로자들의 파업이 대화로 잘 해결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한 많은 관계자분들께도 저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는 이런 좋은 선례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노사 협상의 전례를 보면 파업 이후에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산됐던 민형사상의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마치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히고도 유야무야 지나가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대우조선 해양의 이번 파업 사태는 국가의 공적 자금 수조 원을 투입해서 겨우 숨통을 튀어넣은 회사를 휘청이게 만들 위기에 놓이게 했고, 또 해당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 나아가서는 이번에 함께 사는 이 지역민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 정도로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파업이었습니다. 아무런 그 대책을 가지고 해결을 했더라도 이후에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불법 파업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파업은 보호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쟁의의 목적과 수단이 특히 합법의 금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번에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우조선 해양의 사태 이후 현재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과 지역민들이 겨우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밤잠도 잊고 일터로 다시 나와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이 부풀어 일하고 있다는 그 언론 보도를 우리 취재진들께서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국민들께서 보고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눈물겨운 회생의 노력과 함께 불법적인 측면, 즉 책임자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지역경제, 지역민들의 그 생존이 다시 경각에 처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법 집행, 법과 원칙에 따른 그런 후속 조치를 촉구합니다. 불법 행위와 불법 파업의 어떤 폭력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어떤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 간부들의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집단 행동입니다. 치안 경찰권은 명백히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들이 경찰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불성설입니다. 정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것은 정부 조직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투명하게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민정수석을 폐지하여 함부로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경찰 통제에 대해 함부로 야당이나 일선 경찰 간부들이 경찰 장악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7개월 후에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옵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유엔 해양법 협약 제194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우리 어민의 생존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보와 오염수에 대한 국제 공동조사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평검사 회의도 되고 검사장 회의도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란 그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헌법상 영장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반면 경찰서장은 경찰 공무원들의 지휘관입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 전체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경찰서장이라는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역 사령관입니다. 개인의 소신 때문에 상권의 지시도 무시하며 임지를 무단히 이탈한 것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치고 국민에 대해서 항명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경찰이 입고 있는 제복은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헌신과 봉사의 의무를 다하라는 존경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 집회에 가담한 일부 총경들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경찰 독립입니까? 또한 경찰의 중립성은 경찰들 스스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경찰의 중립성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제청해 온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불법 집회에 참여한 총경들은 이제 새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법과 규정에 어긋난다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하게 진행하는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불법 집회로 맞서는 것은 일부 고위 경찰들 모습은 일부 경찰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의 정당한 통제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한테 통제받는 것은 제복 입은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입국 제한으로 외국 인력 수급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선업과 제조업, 농축산업 분야에서 외국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재확산 국면의 코로나19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이나 수학기에 대비한 농촌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외국 인력 지원에 만전을 정부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각 부처가 연내 계획된 인력 수급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23년 1월부터 필요 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2월에 쿼터를 확정하고 1월에 고용 허가서를 발급하는 일정대로라면 당장 1월부터 외국 인력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0월 중 내년 인력 쿼터를 조기 확정하고 입국에 필요한 고용 허가서를 연내에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종별 구분 두지 않고 탄력 배정분 쿼터를 21년에는 3,000명, 22년도에는 아예 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연도 중 업종별 수요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 배정분을 부활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당한 통제를 거부하는 경찰의 조직 이기주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총경급 일선 지휘부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정당한 명령을 어기고 경찰국 신설을 거부하면서 집단 행동을 강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법 위의 떼법이라고 하는 말이 횡행할 정도로 토론과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 세력을 동원한 물리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병폐가 만연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업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가 경찰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경찰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던 사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집단 이기주의에만 매몰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문제가 많았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동안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전횡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혹여 과거 정부에서 밀실 함행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을 거부하며 항명하는 것이 혹시나 과거 정부에서 스스로 밀실 함행에 따른 달콤한 대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지경입니다. 경찰은 특권 조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일원이고 헌법과 법령에 따른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권의식에 쌓여서 조직 이기주의를 내세우지 말고 정당한 명령에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검수완박 당시에 검찰도 조직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장은 총경이라고 하는 일선 지휘서장은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조직의 지휘관입니다. 특히 치안과 경비를 위해서 물리력까지 사용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을 대거 비우고 특정 지역에 모이는 행위,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경찰청에 검찰청의 평검사 중 일부가 소속 청 평검사 의견을 들고 모였던 평검사 회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검사장, 고검장 회의는 국회에서 당시에 논의 중이었던 법률 개정안에 대한 기관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한 공식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경회의는 회의 개최 전 또 개최 중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명시적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휘 명령에 불복한 것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찰국 문제는 법으로 경찰의 권한을 없애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슈가 아니라 보고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개편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평면에서 같이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은 지금 즉시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